안녕하세요. GMOTV 도서 리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소슬지입니다. 눈을 뜨고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 이렇게 눈의 작용은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눈 이야기의 저자인 이은희 작가님과 함께 눈에 대한 아주 낯선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이 작가님이 추천하신 김준 작가의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를 구할 거야 라는 책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은희고요. 보통은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대중들을 위한 대중과학서를 쓰고 있는 과학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리하라라는 필명이 굉장히 좀 와닿긴 하는데 어떤 뜻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20년 동안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글을 쓰면서 뭔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들까 하다가 하리하라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인도 신화 버전의 아수라 백작. 뭔가 반반인가 네, 반반이에요. 봐요. 그래서 한쪽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신이고 한쪽은 파괴하는 신이거든요. 그게 더해진 형태가 하리하라인데 생물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고 그쵸.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자리를 메우잖아요. 네. 이런 순환적 개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건 아쉬운 게 있나요? 절반의 확률로 하리하라가 아니라 뭐 하라하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하리하리라든지 하시는데 하리하라입니다. 하리하라 정확하게 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 눈 안에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네. 막 몸이 전부 다 어떤 눈으로 여행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감상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런 걸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쓴 건데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존하면서도 왜냐하면 사람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너무 의학적이나 과학적 말고 약간 인문학적 얘기를 섞어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 책을 쓰려고 자료를 보는 순간 내 눈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계속 이걸 쓰고 있구나. 실제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자. 보다라는 개념을 확장을 시켰거든요. 알게 모르게 보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맛도 봐요. 맛보다. 네, 실제로 해보다. 이 보다라는 관점, 그 관점을 만들어내는 눈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눈에 대한 정말 애정 가득하게 이 책을 네. 쓰셨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왜냐면 이 책 쓰면서 진짜 수많은 눈을 봤거든요. 네. 눈으로 보다가 있고 네. 눈을 보다가 있고 네. 눈을 넘어 보다라고 해서 크게 나누면 세 챕터로 나눠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눈을 보다에서 보면 정말 생물학적으로 그쵸.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런 얘기를 좀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처음 본 거는 생물학과 다닐 때 이제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눈 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토끼나 아니면 소 눈을 해부하는 과정인데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수정체가 정말 수정처럼 생겼구나. 유리체는 정말 유리같이 맑구나. 그 이름과 실제 구조물을 보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봤었고요. 수정체하고 뒤에 망막이 따로 발달하다가 이렇게 합체가 되거든요. 서로 다르게 진화한 조직들이 합체돼서 하나의 완벽한 눈을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눈을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눈이 궁금하죠. 평생 동안 볼 수 없는 게 자기 눈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눈을 보고 싶다. 해부학 실습실이라든가 이제 부검실이라든가 또는 안과병원 같아서 실제로 눈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존재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그게 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 근데 인간은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현미경을 만들고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건 망원경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가진 건 뭐 적외선 카메라, 자외선 카메라, 뭐 엑스레이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또는 심지어 소리로 듣잖아요. 네. 초음파를 통해서 맞아요.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만들어주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인공시각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통해서 그 눈 너머에 있는 세상을 또 보면서 확장되는 그런 느낌 거기까지 같이 이제 아우르고 싶었던 거죠. 내 눈을 직접 바라볼 수 없어서 네. 내가 해부학 하는데도 가보고 또 안과도 가보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어떠셨는지. 해부학 실습실에 가면은 실습할 때 아마 눈 해부 하지 않을까 취재 목적으로 가서 봤는데 저 정말 놀란 게 뭐냐면요. 사람 눈이 너무 작아요. 딱 100원짜리 동전만 하거든요. 오, 진짜 작네요. 네, 100원짜리 동전이 지름이 2.4cm인데 딱 사람 안구 평균이 그 정도예요. 눈 내부에 보면 황반이라고 하는 노란 점이 있는데 네. 그 점이 우리 시력의 거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딱 안에 1mm 정도의 노란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 1mm가 잘못되면 눈이 안 보이는 네,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 되는 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 생각보다 그동안 되게 눈을 혹사시켜 왔구나. 그러네요. 이 많은 걸 보여주는 눈이 굉장히 정교하지만 그만큼 다치기 쉽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좀 아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직관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다는 것의 힘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또 그때 알았었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까요? 눈을 보면서? 망막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눈 대고 맞아요. 눈 깜빡이지 마세요. 반짝 불 네. 나오고 확 이렇게 네, 되는. 눈 되게 부시잖아요. 망막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그냥 주황색 바탕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게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출혈이 있거나 뭐 찌꺼기가 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보일 텐데 이게 깨끗하게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안경이 깨지면서 이제 눈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망막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의 망막 사진에 바탕에 막 이런 소용돌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깨끗해야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얘가 혹시 파열이 된 게 아닐까. 네.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괜찮대요. 그래서 왜요? 이거는 왜? 그랬더니만은 이게 아이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찍으면 이렇게 소용돌이 모형처럼 보인대요.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본다라는 개념에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니까 그럼 내가 모르는 저 너머에서 또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눈 하나로 뭔가 네.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 김준 작가 이 책 네.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를 구할 거야 이 책 얘기도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김준 작가님이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유전학이랑 진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저도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생 과정, 연구원 생활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특히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당장 쓸모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걸 너무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박사학위를 따고 시작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물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묻어나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갔었고 생물학자는 뭐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약간 막연하잖아요. 네, 막연한데 과학자 혹은 생물학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었고 과학이라는 것의 그 의미 있잖아요. 네. 과학이 진짜 뭘까? 과학은 무언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거든요.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봐도 네. 굉장히 쉽게 다가가게 또 딱 지금 이 세대,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과학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과 비슷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춘 듯 조금씩 낯설게 바라보게 되는 과정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생물학 혹은 뭐 더 크게 과학에서 뭔가 그 연구 대상이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게 뭘까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새롭게 보이더라. 네.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과학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를 알아가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해보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순간 당황하세요. 맞아요. 왜 물어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가장 어려워요.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구나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익숙해요. 네. 여름엔 더운 거고 겨울엔 추운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여름엔 왜 더운 거야? 여름에 안 더울 수도 있나? 내년에도 이렇게 더울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어지는데 그쵸. 이게 전부 다 과학적 연구의 주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뉴턴이 만료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건 저 네. 사과도 매달려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저 하늘의 달은 왜 안 떨어질까? 과학자로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학자로 훈련받는 많은 과정이 모르는 게 있었던가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거 있었네? 이거 달라졌네? 라고 하는 순간 달라 보여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좀 네,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요. 이거 잘 하시면요. 네. 되게 센스 있다는 소리 들어요.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멋있어요. 이런 것들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과학자에게서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낯설게 보기고 일상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변화를 읽어내는 낯설게 보기거든요.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작가님과 또 김준 작가님의 책을 비교해보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1부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MO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